네, 2025년 3월 6일 이정훈입니다. 12.3 계엄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었던 국회 입법 독재,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리고 추가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헌재가 과연 공정하게 판단을 하느냐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공정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의심하는 국민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선관위 써볼까?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언제까지 선관위가 거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2.3 계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오염이 됐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12.3 계엄을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 게 입법 독재의 중추인 민주당, 그리고 수사기관, 그리고 헌재, 이런 세력이 동참하고 있죠. 선관위도 그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관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차츰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청문회, 김대용 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질의가 나왔는데, 현재 특혜로 채용된 10명, 이거는 선관위에서 확인한 거겠죠. 이 사람들을 파면해야 된다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현재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거기에 채용 비리에 대한 게 있는데, 그 조항이 2021년 12월부터 채용된 사람에만 그 채용 비리로 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파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10명 중 9명이 이 법 시행령 이전에 채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파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과거 우리은행에서 공정하지 않게 사람을 뽑았던 게 문제가 됐을 때 법원에서는 해임해도 된다라고 한 판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서 엉망진창으로 엉켰습니다. 그리고 조승환 의원이 질의했는데 전현직 선관위 지원 3,236명 중 과적관계 파악을 해도 좋다라고 동의한 사람이 339명, 한 10%가 동의했죠. 이 339명을 조사했더니 66명이 친인척으로 드러났다. 즉 5명 중에 1명꼴로 친인척을 뽑아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혜와는 또 다른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완전히 이제 가족 집단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지금 국민의 50% 이상이 선관위 업무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데 그 선관위 서버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북에 해킹을 해서 뭘 가져갔고 또 거기다가 뭘 또 심어놔서 지금 뭐 부정선거 계속 얘기 나오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봐야죠. 국민이 요구하는데. 근데 왜 안 까느냐 이겁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양부남 의원, 광주 서울이 지역구인 민주당이죠. 그가 지난 24년 10월에 이걸 따진 적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도.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이 대거 휴직을 합니다. 그것도 장기간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보통 1년 정도 하게 되면 육아휴직, 출산휴직인데 그게 아니고 뭐 갖가지 이유로 짧게 한다고 난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복직하는 사람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승진하는 비율이 무려 15%다. 자, 그럼 뭐냐? 선거를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바빠지죠. 그러면 진급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들은 시험을 통해 진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바쁠 때 휴직을 하고 진급시험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6개월 동안 휴직을 하고 돌아와서 시험 봐서 진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직원이 딸릴 때 많이 휴직을 하니까 자꾸 또 사람을 뽑아요. 이때 특혜로 뽑는 거예요. 이렇게 6개월 이내로 단기 휴직하는 거는 1년 정도의 휴직은 몰라도 단기 휴직 자체는 인사평가하는데 크게 손해를 안 보니까 가장 바쁠 때 그냥 휴직을 해버리고 그때 진급을 위한 공부를 해서
진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와, 여러분 국민 세금 이렇게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양분남 의원이, 이건 민주당 의원이 이걸 밝혔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따졌었고,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2023년 6월 22일에 중앙선관위의 1급 간부 숫자는 같은 규모의 중앙부처와 비교했을 때 5배나 많다. 2003년도에 선관위 전체 직원은 2,978명인데 1급 상당에 하는 1급 요즘은 1급, 2급, 3급이 없어져서 라고 하지만 1급 상당이 21명이다. 근데 선관위와 규모가 비슷한 2,457명의 보건복지부에는 1급이 4명이다. 5배 이상 많다. 야, 선관위 문제 있죠? 진급할 자리가 많은 데다가, 고위직이 많은 데다가, 가장 바쁠 때는 단기휴직해서 진급 공부하고, 그때 또 사람이 모자라니까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친인척들을 고용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선관위. 그런데 이 서버를 이북에 탈탈 털은 거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계엄하면서 보냈는데 이게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것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관위가 이렇게 개판입니다. 근데 헌재는 이러한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 법적으로 하면 맞을 거예요.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중앙선관위나 아무도 지켜보지 않으니까 다 해먹고 있었다. 이건 어떻게 하죠? 에다가 여기에는 또 노조가 있습니다. 이제 선거 때마다 휴직해갖고 공부해서 진급한 성공한 사람들을 처벌한다. 뭐 처벌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친인척 관련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법으로 당장 자를 수 없는데 뭐 사표 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국 공무원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부에서 격렬히 대항할 겁니다. 어떡하죠? 이러니까 선관위가 복마전입니다. 근데 선관위는 이번에 국회의 통제는 맡겠다 그랬어요. 국회는 모든 부서, 예를 들어 뭐 사법부까지도 국정감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국정감사하면 뭐래? 선관위를. 선관위에서는 국회의원들 정치자금 관리해주고 후원금 관리해주는데 절대 문제 제기 안 하는데 서로 똥구멍 핥아주고 있는 사이인데 뭘 하냐고요. 그리고 지금 법관들이, 그 바쁜 법관들이 왜 선관위원장을 하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당을 받아요. 위원장 하면서. 상근도 아닌데. 이 선관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12.3 계엄이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 중에 하나는 참 누구도 말하지 않고 어떠한 정치인들도 얘기하지 않았던 선관위의 문제를 국민 앞에 까발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든 탄핵이 되지 않든 이 부정선거 문제는 계속 나올 것이고 부정선거가 있었든 없었든 관계없이 써볼까라는 국민 요구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 국민 저항권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은 법을 근거로 못하겠다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니네끼리 다 해먹었네. 일 바쁠 때는 다 휴직해서 진급 공부하고 이때 또 뭐합니까? 새로운 사람 뽑고 알바로 선생님들 일반직 공무원들 불러갖고 다 일시키고 자기들은 관리자나 하고 띵까띵까 한 게 이거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이런 선관위 문제가 있다는 거를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 안기부 이런 데가 들여다보면서 이제 뭐 호통을 쳐서 잡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못 하잖아요. 헌재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선관위 써볼까? 그리고 선관위를 어떻게 감시할 건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헌법기관이니까 이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 개헌하기 전이라도 어떠한 방법이로든 이 선관위 감시기구를 넣어야 됩니다. 선관위에도 감사 기관이 있을 텐데 감사 안 한 거잖아 이거. 그 감사기관 처벌해야 돼요. 감사기관 감사 뭐가 있을래나 선관위 안에 감사기구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처벌해야지. 진짜 그다가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은 뭐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그래서 뭐 검찰, 국정원, 군 탈탈탈 떨으면서 우리 안보체제 다 무너뜨렸죠. 근데 자기들 유리하도록 해주는 이런 기관들은
내버려 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관이 이들인데 이들이 지들끼리 다 해먹었어. 그래서 국회도 사실 감시하는 권력이 없으니까 지들끼리 다 해먹잖아요. 일단 선관위를 국민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선관위 서버 까! 이게 앞으로 강한 구호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